왜 나에게만 그러느냐? 나보다 더한 애들이 많다. 과거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던 그 범죄자의 말, 바로 조두순이었습니다. 과거 취재를 진행하며 알게 된 많은 제보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들렸던 말,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쪽보다 나보다 더 심한 애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집중하는가 라는 바로 그 말이었죠. 분노에 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내 마주했던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약 3년 전 방송을 했던 김원의 스피커 조두순 들편. 당시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불안감을 1:1 관리라는 대책으로 안심을 시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헌데 수많은 조두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로선 그 모두를 1:1 관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수많은 조두순들의 범죄 경력과 출소 예상 날짜를 전해드렸습니다. 출소할 당시 우리 모두는 분노했습니다. 출소 현장부터 거주지까지 그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드는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럼 그 이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론이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죄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출소를 했고 출소를 하고 앞으로 출소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엔 전자장치 부착도 없이 신상 공개도 없이 출소한 범죄자들이 태반입니다. 오늘 이제 곧 출소하는 그 범죄자들의 이름과 그 끔찍한 범행 행각들, 그리고 이미 소리소문 없이 출소한 범죄자들까지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신상 공개, 나도 모르는 사이 출소한 범죄자들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과거 진행했던 조두순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김근식 그리고 박병화 또한 공개가 되었지요. 일단 오늘 방송에 앞서서 최근 사적 제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만큼 이 본 내용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많은 선량한 보통의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꼭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으며, 이를 재판 당시 검찰이 청구를 하고 재판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시 출소 이후에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나이, 현 거주지, 간략하지만 범죄의 전력, 그리고 최근 사진을 계속 리뉴얼하며 공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 이름을 모르면 정확히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곳 혹은 특정 주소지를 입력해 그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들 그 다수를 알려줄 뿐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둘, 성범죄자 알림위에 올라온 내용을 캡처해 외부에 유포 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신상 정보에 대해 직접 검색해서 혼자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를 서로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는 지역이면 우편물이 온다던데 그거 보고 이름도 알 수 있고 검색도 해보면 사진도 볼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유튜버가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재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출소자가 사는 그 지역구에 한정해 전할 뿐이죠. 그럼 이 제도 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과거 저희가 공개했던 성인을 중심적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연쇄범죄자, 박병화 같은 연쇄범죄자들에겐 대비효과가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이가
20대 초반,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 이런 여성 중 혼자 사는 여성인 경우에도 분명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사실 이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꼭 제도를 수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다 끝난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떠한 기사, 정보도 없이 이미 출소를 한, 그리고 출소 예정인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첫 번째 파트, 이미 출소를 한 연쇄 성범죄자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루고 싶지만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기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대표적인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경기도 시흥시에선 무서운 연쇄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0회. 범인의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늦은 새벽, 조용한 빌라 동네. 각자의 집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던 피해자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안에 낯선 불청객이 들이닥칩니다. 집안 내부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말한 뒤 손과 발을 결박하고 금품을 훔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범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2, 3층 거주자로 화장실 혹은 거실 창문을 제대로 잠궈두지 않아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시흥 발발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24일에 발생했던 1차 범행 이후 2차 범행은 대범하게도 같은 빌라 위층 집을 노렸던 범인. 같은 동, 다른 옆 빌라를 차례차례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당시 문제는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없어 피해자가 있었는지 범죄가 발생했었는지 제대로 모른 채 연쇄범죄가 발생. 2005년 12월 8일까지 약 1년간에 걸쳐 10번의 연쇄 성범죄가 같은 동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18세부터 33세까지. 그렇게 결국 검거된 범인은 술에 취했다라고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말했죠. 2006년 3월 24일 1심 판결은 특수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끔찍한, 자세히 설명하기도 매우 불편한 연쇄 성범죄. 하지만 우리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로 2018년 돌아왔죠.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등재조차, 전자장치 부착 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은 연쇄 성범죄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979년생 이름 박모 씨라는 글자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한 건밖에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다음은 작년이었습니다. 2022년 이미 출소한 범죄자입니다. 2006년 7월 19일부터 2007년 2월 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북 청원에서 단기간에 7번의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그중 13세 미만 피해자가 무려 4명이었죠. 단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성년자였습니다. 범행 수법도 전부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따라 들어가 끔찍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2007년 1월 24일 9살 피해자 집에 2월 1일 또다시 침입하는 잔혹성을 보였던 범죄자. 검거 직후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구했죠. 2007년 6월 14일 1심에선 주거침입 강간, 강간 등 치상, 강간 등 상해, 주거침입, 절도죄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출소해 청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또한 우리는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2022년 출소한 그는 1973년생 이모 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면 신상을 공개한다며 왜 이름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사실 저희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이죠. 만약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같은 나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에 산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분명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출소를 합니다. 하지만 박병하처럼 김근식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회로 나타났죠. 두 번째 파트, 곧 출소를 앞둔 연쇄 성범죄자. 얼마 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출소 예정인 연쇄 성범죄자다라며 이름과 나이를 공개한 글이 논란이 되었죠. 범죄 사실 일부를 공개하며 광주광역시 및 전남에 거주하는 20, 30대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던 글쓰니. 네, 맞습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그 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7월 22일 출소합니다. 죄명 또한 매우 끔찍합니다. 강도상해, 야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공연 음란, 강간 등 상해, 절도 강간 등, 주거침입 강간 등, 강도, 강간,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1심의 선고는 징역 12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범죄 패턴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살해 위협을 가르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헌데 날짜를 잘 들어주십시오. 2003년 8월 28일 새벽 2시경, 2005년 1월 7일 새벽 4시 30분경, 2005년 6월 17일 새벽 3시 30분경, 2005년 10월 6일 새벽 3시 30분경, 2005년 12월 25일 새벽 4시 30분경, 2006년 5월 14일 새벽 2시 50분경, 2006년 8월 중순 새벽 5시 30분경, 2007년 3월 18일 새벽 5시경, 2007년 9월 11일 새벽 2시 10분경, 2007년 10월 4일 새벽 3시경, 2007년 11월 22일 드디어 검거가 됩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려 5년간 광주 지역 원룸촌이나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혹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16차례의 연쇄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검거했죠. 광주 발발이라 불렸던 35세 박모씨. 그런데 말이죠, 무언가 이상합니다. 최초 범행이 2003년 8월, 그 다음 범행은 2005년 1월. 범죄를 저지른 그 연속성에 대한 문제에서 너무 많은 중간중간의 시간 공백이 존재한다는 의문점이죠. 또 하나, 네티즌 분이 올린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게 아니라 죄수복 사진의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는 2019년 11월 15일에 출소를 했죠. 헌데 사진에는 2023년 6월로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001년 8월 26일 새벽 5시 50분 광주 북구 우남동에 있는 당시 29세 피해자 집에 괴한이 침입합니다. 젓가락을 흉기인 척 얼굴을 가리고 들이대며 움직이면 찌르겠다라고 말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사건.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2020년 무려 19년이 지났습니다. 6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미제 사건의 범인이 확인된 거죠. 바로 광주 발발이었습니다. 2020년 재판부는 이미 연쇄 성범죄로 인해 선행 확정 판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당시 양형 기준에 의거해 징역 3년형에 처해지며 재수감됩니다. 결국 올해 2023년 7월 22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얼굴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네티즌의 글로 우린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두순처럼 김근식처럼 화제가 되지 않은 범죄자이다 보니 1:1 관리라는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의 이름은 1972년생 박기석입니다. 올해 나이 50살이죠. 그럼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최초 범죄가 2003년인 줄 알았던 박기석. 그런데 그 시점이 벌써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01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범죄 5년이 아니라 7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 범죄는 더 없었을까요? 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정말 아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가 출소하면 현행법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세 미만 청소년 아동이 있는 집이 아니면 집에 고지가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나오는 급급한 대책들,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처럼 이런 행위라는 것이 절대 잘하는 일이 아니기에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미 형량을 다 받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인격살인을 저지른 연쇄 성범죄자에겐 마찬가지로 그 고통의 조금 일부라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누군가는 이제 죗값을 다 받았다라는 과거의 시간으로만 남으면 안 되니 말이죠. 더구나 재범률이 높은 연쇄 성범죄자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뒷이야기까지 꼭 함께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사실 뒷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길어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일단 너무 많은 범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어요. 애초에는 이걸 다 찍을 생각이었는데 범행 패턴 수법들,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좀 다르지만 연쇄성 범죄자의 패턴이 보였던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 출소를 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출소 예정인 사람을 먼저 저희가 해서 3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차차 당연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연쇄성 범죄자들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교정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재범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연쇄하면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리를 예전부터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언가 교정교화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급급하게 당시에 1:1 관리라는 명칭으로 갑자기 보완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론 김근식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여죄가 발표로 또 들어가고 근데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연쇄성범죄자들 다 끔찍해요. 경중을 놓을 수 없을 만큼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끔찍합니다. 근데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쉬쉬하고 잘 지나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을 처리하는 게 많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범죄자가 주목이 됐을 때 급급하게 간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성범죄의 이제 피해자들이죠.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잘 극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트라우마는 어쨌든 평생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격살인 행위다라는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법이 무조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의 행동 규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좀 능력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만 살 수 있게 하고 그 이외의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한다든가, 물론 그것도 한계가 많겠지만 일단 성범죄자의 차량에는 번호판을 다르게 한다, 외국에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대책,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더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참 반영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라서 이런 문제들도 좀 잘 보완을 해주셨으면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이런 걸 하는 내용, 이름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이미 출소된 범죄자 2명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불쌍해서 이미 뭐 범죄 혐의가 끝나서 뭐 죄를 다 받고 나와서 이래서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진이라도 알면 공개를 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그 같은 지역 혹은 그 근처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같은 연령생 같은 이름으로 살아계신 분한테는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얼굴에도 정확하면 문제가 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거고요. 혹시 그들이 이 방송 보면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진 구하면 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뭐 당연히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법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법이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허점이 보인다면 보완을 열심히 해가는 것이 그 허점에 대해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함께 여러 가지 고견들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걸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깨닫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도 공유하고 저도 점차 발전하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두순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